유라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체육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였죠.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고 이제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등교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수칙, 그 다음에 체육 수업에 대한 안전 수칙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체육 수업에 대한 규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3학년 1학기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체육교과의 하나의 목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체육교과는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체육과의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전인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신체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미래의 삶을 개척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죠. 신체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핵심 역량을 기르고 스스로 미래의 삶을 개척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교과에서는 여기 기능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여기 지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태도, 태도란 말은 쉽게 설명하면 스포츠맨십, 스포츠퍼슨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의 하나의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추구하는 체육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추구하는 체육 수업은요, 신체 활동의 즐거움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신체 활동의 즐거움. 중학생으로서 신체 활동의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나아가서 평생 체육으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신체 활동의 즐거움을 최대한 느낄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지성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체인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인성을 기르고 지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영어로 하면 체인지죠. 그렇죠? 영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체육 수업에 대한 안전 규칙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 개학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끝나고 곧 등교 수업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등교할 때 꼭 알아야 할 생활 수칙이 있다는데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등교 전 가정에서 먼저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는 자기 건강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자기 건강을 체크한 후에는 선생님이 보내주신 링크 주소로 들어가서 체크한 내용을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등교 가능이나 등교 중지가 뜨게 됩니다. 등교 중지는 등교하지 않고 선생님께 연락합니다. 등교 중지된 경우에 따른 안전수칙 1. 체온이 37.5도보다 높거나 기침이나 호흡곤란, 메스꺼움, 미각 후각마비,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고 외출 자제해야 하며 3에서 4일 경과를 관찰합니다. 38도 이상의 고열과 증상이 더 심해지면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2.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이거나 최근 14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도 등교하지 않고 격리가 해제되면 등교하도록 합니다. 등교가 중지되어도 출석 인정이 되며 증상이 완화되거나 보건소에 격리 해제 통보가 되면 다시 등교할 수 있습니다. 등교할 때 진단확인서와 같은 출결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등교 준비 시
등교 가능으로 등교 준비할 땐 마스크를 항상 쓰고 학교 생활하기에 꼭 마스크 챙겨서 등교하도록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정수기 사용과 세면대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개인 물병, 개인 컵, 개인 손 세정제, 물티슈를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가림판도 준비하면 좋겠죠? 등교할 때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체온 측정을 하게 되며 37.5도보다 높게 되면 보호자에게 연락 후 학교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학생이 혼자 귀가할 수 없는 경우 대기 공간에서 기다리다 보호자와 협의하여 귀가하게 됩니다. 교실에서 등교 직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꼭 손을 씻도록 합니다. 등교 후 교실에서는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고 에어컨은 창문을 열고 켜도록 합니다. 내 책상은 수시로 닦도록 합니다. 책상 간의 간격은 1m 이상 떨어져서 앉도록 하고 쉬는 시간에 마스크를 벗거나 친구와 밀접한 신체 접촉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도록 합니다. 줄을 설 때는 2m 이상 떨어져서 줄을 섭니다. 또한 개인 물품은 본인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혹시 등교 후 이상 증상이 생기거나 체온이 오르게 되면 선생님께 바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였다가 보건선생님께서 살펴본 후 조치에 따르게 됩니다. 급식 시간에만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학교에 확진자 발생 시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등교가 중지되고 자가격리가 되며 당분간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가격리 중 외출은 자제해야 합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활동한 사람들로 인해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마스크 쓰는 것 꼭 잊지 않고 나와 친구, 선생님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등교 개학 생활 수칙을 지켜나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영상 잘 봤습니까? 네, 우리가 등교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학교에 와서 학교 안에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개인 물품, 뭐 물통이라든지 물컵, 뭐 손세정제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물 같은 경우는 꼭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체육 수업 실천 수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닥에 침 뱉기, 마스크 벗기기, 기침하기, 마스크 뺏기 등 학교에서 고의적으로 친구나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야 코로나19가 빨리 저 멀리로 떠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실내 공간에서는 항상 개인별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외든 실내든 2m 거리는 꼭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1m 간격은 꼭 유지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으로 수업 전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 씻고 소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독이 귀찮다고 그냥 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 위생, 우리 개인이 위생을 제대로 지켰을 경우에 우리 학교,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체육활동 후에 실내 이동 전에 혹시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혹시 또 체온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꼭 발열 체크를 하셔서 교실로 들어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용품을 친구에게나 빌려주지 않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 물건은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에 체육복도 없으면 다른 친구에게 빌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정해진 체육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체육복을 꼭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나친 경쟁심이나 과한 욕심을 금물. 왜냐? 이렇게 우리는 체력적인 부분을 3학년은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경쟁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게 되면 신체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방금 설명을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네, 수업 전,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 씻고 소독하기, 발열 체크 꼭 해주시고, 체육복 등 개인용품은 절대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친구에게도 절대 빌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수업 중. 자, 수업 중입니다. 수업 중에 혹시 몸에 이상을 느낀다면 바로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중 선생님의 지시 없이 마스크를 벗거나 바닥에 침 뱉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스크 불편할 겁니다. 선생님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는 꼭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 번째, 친구와 안전거리 꼭 유지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사용한 용기구는 꼭 스스로 소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선생님이 또 소독을 할 겁니다. 분명히 체육 수업 같은 경우는 다른 반이 사용하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소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때도 소독을 할 거고요. 할 건데 본인이 사용한 용기구는 스스로 소독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조금 힘들지 않겠죠. 그래서 같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수업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선생님은 인사 잘하는 거 가장 좋아합니다. 아직 마스크를 써서 분명히 인사하기 어려울 건데 그래도 간단하게 목례 또는 안녕하세요 라고 꼭 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수업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수업 시작 시간은 서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한 명이라도 어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활동 시간이 분명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아마 등교 수업을 했을 때 선생님이 생각했던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하면 분명히 그 반은 활동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체육복 절대 빌려 입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한 체육용구 스스로 정리 부탁드리고요. 여섯 번째, 수업 중에 껌, 사탕 등은 절대 먹지 않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환자는 사전에 이야기하고 수업을 참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발현되면 곧바로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시적 관찰실이라고 학교에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셔서 발열 체크를 한 번 더 한 후에 코로나 증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수업 중에 수업 공간은 벗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화장실에 갈 친구들은 꼭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화장실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동 시 꼭 선생님에게 이야기, 앞에 얘기했죠. 화장실 갈 때나 꼭 내가 이동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학기 체육 수업 수행평가 안내입니다. 우리 지금 1학기는 수행평가 두 가지를 할 겁니다. 건강 체력 관리와 두 번째 다트입니다. 다트. 이 두 가지를 할 거고요. 건강 체력 관리 안에 자기 건강 관리 계획서, 우리가 만다라트 운동 계획표 만들기 했었죠. 요거 작성해서 제출하기, 요 과제를 첫 번째 과제로 할 거고요. 만다라트 운동 계획표는 우리가 등교 계약이 조금 미뤄졌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조금 제출일도 늦춰질 겁니다. 그래서 6월 12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못한 학생들은 만들었던 운동 계획표 꼭 작성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기건강관리 운동실천 일지 작성하기. 자, 지금 선생님이 보면 운동실천 일지를 꾸준하게 작성을 잘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벌써 선생님이 제시했던 15번 이상 작성을 하고 운동을 실천을 하고 일지를 작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아직까지 일지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운동 실천 일지는 6월 26일까지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직까지 기간이 있죠. 그래서 아직 운동을 실천하지 않고 실천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꾸준하게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타바타 운동 영상 제작하기입니다. 타바타 운동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이 타바타 운동에 대한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영상까지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죠. 이와 같이 타바타 운동을 본인 스스로 종목을 정하셔서 동작을 정하신 다음에 영상을 찍고 영상을 제작해서 제출하는 수행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행평가 두 번째 종목은 다트입니다. 다트는 그룹핑 평가와 양궁형 다트 평가 이 두 가지만 수행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등교를 하게 되면 건강체력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 타바타 운동 영상 제작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트는 바로 그 설명이 끝나고 나면 다트 수행평가 연습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지 못하면 본인의 수행평가 점수는 낮아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육 수업을 위한 당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시간은 절대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수업에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운동 기능이 뛰어난 학생만이 체육을 잘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다트 종목 같은 경우에 운동 기능이 뛰어나다고 우쭐대는 학생들은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집중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좋은 수행평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 관련 평가는 얼마나 꾸준하게 본인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운동을 하고 운동 일지를 작성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타바타 운동도 얼마만큼 제작을 잘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기능이 뛰어난 학생만이 꼭 체육을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그것을 실천한 학생이 체육을, 스포츠를 잘하고 잘 아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 수업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체육 시간에 무조건 망설이지 말고 just do it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선생님도 열정적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반해서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체육 수업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